안녕하십니까, 이왕주입니다. 오늘은 올 시즌부터 제가 새롭게 타게 될 인라인 스케이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모델명은 맥섬 125, 롤러블레이드사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트레이닝급 스케이트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은 환경을 위해서 비닐을 쓰지 않고 포장에 이렇게 종이를 쓰네요. 자, 구성품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그리고 특이하게도 125mm 스케이트인데 힐브레이크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신기하죠? 일단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트위스터 엣지 아시죠? 트위스터. 지금은 트위스터라고 불리는데 기존에 있던 구형 트위스터랑 비교해서 이렇게 부츠에 이렇게 각진 모습들 때문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트위스터 엣지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섬 엣지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었죠.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맥섬이라는 이름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남성적인 디자인입니다. 뭐 이렇게 멋지게 마치 장갑차를 보는 듯한 트위스터 엣지를 봤을 때 같은 그런 튼튼한 느낌이고요. 단순히 이런 각은 디자인적인 면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으로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듯 합니다. 하드 부츠에 125mm 삼륜, 그리고 프레임의 길이도 어느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트릭보다는 직진성을 강조한, 실제로 주행을 강조한 그런 스케이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컬러는 검은색과 형광색, 형광그린,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나이키 제품이나 그런 운동용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문적인 운동용품 같은 느낌이죠.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겐이라고 써있죠. 하이드로겐 125mm인데 하이드로겐 휠은 롤러블레이드사의 가장 높은 등급의 휠입니다. 바퀴의 경도는 125mm에 85A, 로드 스케이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프레임의 형태도 일직선으로 쭉 생긴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곡률을 둬서 뭔가 뒤틀림에 강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부분은 발목 스트랩 그리고 발등 스트랩이 있고요. 자, 그리고 트위스터랑 좀 다른 부분을 따지자면 트위스터 같은 경우에는 발목 커프가 앞쪽까지 모두 닫혀 있는 이런 형태라서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앞쪽에가 이쪽 부분이 좀 뚫려 있습니다. 부츠 텅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발목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츠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 쪽에 보면 볼까요? 안티 토션 박스라고 있죠. 안티 토션 박스, 이 부분은 뭐냐면 요 밑에 아래쪽에 이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부츠 전체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부츠가 버텨줘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 부츠가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롤러블레이드사의 프리스케이트, 어반 스케이트에는 다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샥 이레이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뒤꿈치 쪽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젤 같은 형태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옆쪽에 이걸 뭐라고 하죠?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옆쪽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도 부츠 안쪽에 철망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통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위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부분은 똑같은데 이 옆쪽은 사실 이런 부분이 벤틸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기에 가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부츠의 성격의 차이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버클은 이렇게 레이싱 스케이트를 조이는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죠. 발등은 끈으로 좀 더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스케이트를 신을 때 아예 발등에 끈을 빼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끈이 크게 단단히 조여지진 않더라도 조금 더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발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어넣고 조이게 되면 조여지는 시스템이고요. 자, 부츠 텅 부분엔 이렇게 단단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서 라이너 부츠 텅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조금 더 힘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굽히는 순간에 좀 더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지금 신었을 때 전체적인 착용감은 트위스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발을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라이너의 두께가 꽤 있어서 발도 포근하게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데요? 자, 이제 타기에 앞서서 택을 떼야겠죠. 맥섬 125. 오늘 처음 신는데도 매우 익숙하고 편한 느낌입니다. 기존에 타던 트위스터와 동일한 몰드에 부츠여서 그런 듯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동양인의 주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키 부츠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롤러블레이드 트위스터는 착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정 사이즈를 신어도 불편한 곳이 없이 잘 맞습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츠 안에 비는 공간이 없이 잘 맞아서 밀착감도 매우 좋습니다. 맥섬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 스케이트의 프레임 길이는 레이싱 프레임과 동일한 295mm입니다. 일반적인 어반 스케이트에 비해 직진성과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길어진 만큼 조작성은 RB 시리즈나 트위스터 같은 어반 스케이트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적응하기 나름이겠죠. 이곳은 하남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 트랙입니다. 하남 종합농장 내에 있는 트랙인데요. 이곳 센터에서 강습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어봅니다. 휠의 사이즈가 커서인지 전보다 속도 유지가 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랩타임도 올라갔네요.
휠 사이즈만큼 지상고가 올라갔는데도 코너를 밟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그립감 덕분에 더 스피드를 올려보고 싶어지네요. 대략 10여 년 전부터 인라인 마라톤 경기에서는 125mm 3륜을 사용해왔습니다. 저도 그 당시 125mm 3륜 레이싱 스케이트를 타고 마라톤 대회를 뛰었었는데요. 커진 바퀴 사이즈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맥섬 125는 따로 적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견고한 하드부츠 덕분인지 지상고의 부담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맥섬 시리즈는 어반과 트레이닝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반 스케이트의 견고함과 트레이닝 스케이트의 주행 성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맥섬 125는 중장거리 로드 스케이팅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이 스케이트와 함께할 날들이 기대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